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신혼부부가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신혼부부가 생각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매매를 하는 건데요. 매매를 어떻게 하냐? 비교적 낮은 가격에 집을 2채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세법에는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의 최대 장점은 레버리지잖아요. 내 능력보다 더 많은 현금을 끌어와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 레버리지라는 장점이 없다면은 결혼공제를 1억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족들로부터 원래 받을 수 있던 5천만 원의 공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자금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미래주의 재테크 설계자 헤일리 텍스입니다. 전세도 심지어 희게지고 대출은 완전 맡겼죠. 대출은 맡겼다는데 가격은 왜 자꾸 올라가는 거고,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매매든 전세든 일단 매물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는 건데요. 부동산 정책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이번에 제가 해본 적 있습니다. 완전 얼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규제가 좀 강해졌다는 건데요. TV에 대한 대책도 나왔죠.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집값의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40%까지 내려오고, 이게 심지어 무주택자의 경우에 한해서예요. 집이 유주택자이신 분들, 집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은 대출이 아예 0, 그러니까 아예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누가 집을 살 수 있겠어요? 현금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집을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청년들은 로또 청약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지역들은 사람들이 청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청약 같은 경우는 69점부터가 어느 정도 이러면은 좀 가능성 있겠다 하는 점수가 69점이래요. 그러니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청약 통장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청약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가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혼할 때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본 전제는 우리는 일단 우리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싶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우선 우리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겠죠? 매매, 전세, 월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시장이 풀리겠죠. 집값의 상승 가능성이 서울 지역 위주로 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한다면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지역의 집이라면 지금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투자는 자신의 선택이에요. 이거는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신혼부부가 생각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매매를 하는 건데요. 매매를 어떻게 하냐? 비교적 낮은 가격에 집을 2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15억 이하의 집을 남자도 사고 여자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 하나에서 몸테크를 하면서 신혼 초기를 좀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결혼 전에 사야 된다는 건데요. 두 분이서 주택을 사게 되면 장점이 일단 대출액이 늘어나겠죠. 이분도 6억 이하를 받을 수 있고, 이분도 6억 이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대출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에 관련된 건데요. 결혼 전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는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1가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법에는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5년까지는 우리가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이용하는 거죠. 대출 금액도 늘어나고 양도세 특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2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가 있다면 이제 보유세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매매 차익이 있을 만한 지역에서 고르신다고 한다면은 매매 차익으로 있는 이득이 보유세보다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각각 집을 산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도 한 가지 투자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부모님께 미리 증여를 받는 거예요. 일단 결혼이 예정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증여세에서 결혼할 때 1억까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결혼공제를 1억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족들로부터 원래 받을 수 있던 5천만 원의 공제가 있죠. 1억 5천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자금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세법에서 이자가 1천만 원 이하까지는 무이자로 지인이나 가족한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이어야 되는 거니까 원금으로 따지자면 약 2억 1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환 능력이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대출이 그냥 막혀서 못 받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가족한테 대출을 어느 정도 받고 증여도 받고 해서 지금 현금을 좀 늘려놓은 다음에,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값이 살짝 내려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신혼부부의 투자 전략 3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최대한 저는 월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 전세 사기 논란도 있고
그리고 요즘 주식장이 워낙 좋죠. 그리고 코인에 대한 전망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코인에 대한 전망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제 채널들을 진짜 많이 보는 편인데 경제 채널들을 봐도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 사람들이 버블인가? 할 때는 버블이 아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좀 주식 투자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부동산의 최대 장점은 레버리지잖아요. 내 능력보다 더 많은 현금을 끌어와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 레버리지라는 장점이 없다면은 이제 부동산 수익률이랑 주식 수익률을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했을 때 주식 수익률이 서울에 완전 좋은 입지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주식 수익률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만 따지고 보자면은 월세를 살면서 주식에 투자를 하다가 돈이 좀 많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규제도 좀 없어지고 하면은 그때 투자를 제대로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 첫 영상인데요. 저도 사실 아직 고민 중이에요. 어떤 게 현명한 투자일까? 저도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신혼부부 첫 집 마련하는 거 이렇게 어려운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살기로 했으면은 오늘을 살아내야지 내일이 있는 거니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볼 땐 이게 더 좋은 투자 방안인 것 같다. 나는 지금 내 집 마련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투자 의견을 주실 선배님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세무사로서 그리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20대로서 현명한 투자에 대한 제 생각들이나 인사이트들 많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